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퇴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대표님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대책 조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고발은 신작 소수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허위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서 위증을 실제로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증 혐의인데 이 김모 씨 어제 이재명 대표랑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요. 이재명 대표를요 법정에서 나가게끔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남아있다. 자녀들이 아빠 빨리 좀 끝내면 안 돼.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퇴정시켜 주시지요.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저 김모 씨한테요 거짓말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검찰 측 주장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이심점심으로 위증 교사를 했다는 셈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뭐 이런 것이죠. 검찰의 생각은 당연히 달랐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뭘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거 없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주장이 여러 번 사실인양 설명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위증을 사주했다. 일단은 이제 두 명이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한 명이 나는 빵 훔쳐 먹은 적이 없다라고 백날 이야기한들 한 명이 자백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혐의는 위증 교사예요. 위증이 있고 위증 교사예요. 김모 씨는 위증죄를 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죄를 한 건데 김모 씨가 무엇을 위해서 위증을 했습니까? 누구 조구라고 위증을 했습니까? 형사처벌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선서할 때 판사님들이 다 고지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증죄로. 그다음에 위증죄가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위증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위증을 한 겁니까? 그 위증의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된 겁니까? 결국은 저런 위증을 통해 가지고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잖아요. 그 무죄 받아가지고 뭐가 계속됐습니까? 경기도지사에서 원래는 이제 그만뒀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의심을 갖다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부인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 변호사님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분리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물론 이제 김모 씨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그 유리한 그 정황을 갖다가 갖게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재명을 상대로 우리가 재판에서 진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제가 생각해낸 거죠. 네. 퇴정 명령을 요청하자. 예,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 공동 피고인 면전에서 표현이 면전이에요. 네. 면전에서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에 대한 퇴정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이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한테 질문 받은 거는 저쪽 피고인이 퇴정 명령 요청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듣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벌써 얼굴이 막 격해져 있었어요. 이제 재판부가 자 이제 김진석 피고인 배승희 변호사님 얘기하시죠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재명이 일어나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또 재판부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속으로 얼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눈치 보면서 그럼 10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10분을요? 그 10분만 하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저런 소리를 왜 하지 하는데 갑자기 이 지금 위증 재판에서 그 백현동 사건 재판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거기다 증거를 안 냈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그맣게 여기 위증 재판인데 왜 자꾸 백현동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사가 지금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판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럼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10분 동안 이 위증과는 관계없는 백현동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 제가 체질이 모양이에요. 예, 딴소리 계속 하더라고요. 뭐 엉뚱한 소리하고 뭐 동문서답 아니 하고 막 위증 하는데 재판에서 그 이재명이 체질이요, 체질. 위증 재판에서 백현동 사건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거 다음날 재판이에요. 네. 그게 월요일 재판이 아니고 화요일 재판이라고요. 화요일 날 가서 얘기할 걸 월요일 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피고인 이재명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이 자꾸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을 안 했다 무죄 주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 배척한다. 니들이 앞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자꾸 우리한테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 안 받을 테니까 더 이상 그런 주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쪽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예.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네, 뒷목이 빨개졌구만. 그 뒷목이 막 계속 빨개지죠. 왜냐면 제가 뜨끔. 뒤에서 피고인 이재명 외쳤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이재명이 2002년 재판부터 얘기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그 옆에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제 말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말하든 말든 제가 마이크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두 분 다 말씀하지 마시라 하더니 이재명 측 변호인한테 그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2002년 재판 얘기하는 건 분명히 그때 사람들 다시 불러다 놓고 하려는 재판 지연이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재명 측이 2002년 사건부터 그 최초로 있잖아요. 최초로 KBS 그 사람부터 부르려고 했는데 그거를 증인으로 받지 않고 김진성부터 증인을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들어오면서 재판에서 보셨겠지만 요 개딸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피고인 이재명 본인도 피습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오래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얘기도 피고인 이재명 하면서 재판 빨리 끝내달라. 그랬더니 재판부가 하는 말이 변론 분리해서 판결도 나올 수 있다. 판결도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판결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또 어제 이재명이 예. 정말 그 피고인으로서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다 주변에서 이재명을 다 우러러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피고인 이재명 그만 좀 해라 막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일부러 앞에 앉아가지고 의자 올려서 이렇게 앉고 굉장히 그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누가 이렇게 멋지게 대단하신 양반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숨은 영웅들은 언제나 반드시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동합니다.